그래서 이제 저도 듣고 나는 원래 좀 조용한 좀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니 세 분 잠깐만. 안녕하세요. 세 분이 무슨 조합이죠? 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아니 전혀.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더 좋아진 것 맞아.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땠나요? 굳이 제 입으로. 옛날엔 약간 여고생 느낌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만났잖아요. 맞아요. 병현이는 대학생 때 만났고. 그렇지. 네. 실제로 우리 뭐 만나. 아니 사귀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유. 그랬으면 전 너무 좋죠. 그 당시에 뭐. 그러면 그때 당시 미국 갔을 때 병현이? 야 이렇게 이어간다고? 와. 제가 병현이를 못 믿고. 아이고야. 그런 이유로. 기억에서. 야, 오늘 제대로 오셨어요 다들. 제대로 한번 하고 가시자고요. 제대로 한번 연문도 만들어보고. 제가 희준 씨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 결혼했습니다. 아이고야. 서로 존중해 주시죠. 존중합시다. 존중합시다. 근데 여기 진짜 그림 같네요 집이. 근데 부산이 댁이 아니셨어요 원래? 네, 집이 이제 일할 때는 이제 서울집에 와 있고. 아 그럼 가족들은- 집이 두 채예요? 셋째. 부자. 세 채요? 셋째. 일할 때는 여기 있고 부산에 이제 가족들이 지들끼리 잘 살고 있죠. 가족분들이 하시고. 아니 근데 표정은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훨씬 좋아 보여. 네, 되게 곤지암 지나면 굉장히 화색이 밝아진다는 그런 주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좀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더라 카톡으로. 형, 방 하나 내주면 안 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밖에 되게 더웠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조금 선선한데요? 네. 저기 안에 들어가면 더 선선하지 않을까요? 빨리 들어가고 싶긴 해요. 아니 근데 집이 너무 그림 같아가지고. 그나저나 더우니까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들어갈까요? 일단 들어가시죠. 많이 더우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예, 예. 자, 들어갑시다.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죠? 아니. 아니 근데 조경을 직접 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질문을 들어가서 하시면. 예. 많이 덥죠? 들어갑시다. 지뢰는 아버지가 혼자 좀 하시던가요, 밖에서. 자, 들어가자, 우리. 아 너무 좋다. 시원하다 좋다. 야, 역시 실내가 좋아. 위층으로 올라가 보실래요? 제 방을 가보실래요? 아래층을 먼저 가보실래요? 아래층 한번 가볼까요? 괜찮겠어요? 뭐가 있길래? 이상한 거 무서운 거 있나? 뭐가 있어요? 이상한 거 있나? 일단 가시죠. 기생충처럼 혹시 누가 살고 있나요? 김 PD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영화 후반작 어머! 담당하는 우리 진짜 누가 있었어? 진짜 있어요. 아니 근데 선배님 영화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에 한 편 같이. Your love has set me free. Now nothing's out of reach. Higher, higher, higher. I'm stronger now. I'm free. 여기 지하에 그럼 거의 계시고 네, 어쩔 때 형님 그냥- 위에서 음악 들으시고 이제 이런 기타 치고 기타 치고 음악 설마 들으시고. 이거 잠궈놓고 이게 못 나가게 만든 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혹시 지금 말하기 힘든 상황이면 당근을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똑바로 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연기자셔가지고 와 장난 아닌데요? 순간적으로 일단 도움 필요하시면 꼭 말씀 주세요.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장소인데? 여기에 책이 근데 되게 많아요. 시집이 진짜 많아.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많이. 혹시 시도 쓰세요? 그럼요. 써. 시인이시구나. 시집을 하나 냈죠. 저번에도 이제 알고는 있었거든요. 시즌 내신 거는 아, 맞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인세 사진, 수입이 그때도 말씀 안 궁금하지.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찍은 거는 다 팔은 것 같아요. 찍은 거는 다 팔았다. 그러면 6권이 다 팔리신 거예요, 그러면? 설마? 아니 순간적으로
여기다 걸어놓을까요? 여기 쪽에다가? 이 집이 왜? 근데 그래서 이 H 집 그러지 마세요. 이 집에 해지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조명 깨져 있지. 뭐벽 순간 되게 무서웠어. 여기 되게 하나 깼는데 2개 못 깨겠어? 그러니까. 근데 약간 친구 때 봤던 도르코 그 눈빛이 갑자기 지금 나왔어. 보여가지고 순간 무서웠어. 그나저나 4인용 식탁인데 보통 그러면 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먹을 것들이 좀 깔려있는데 정말 깨끗하네요. 준비를 조금 해놨고요. 조금 앉아서 뭐 이렇게 제 뒷담화도 까고 계시면 제가 가서 좀 얼른 좀 준비 좀 하고. 아니 저희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맞아. 주방이 좁아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금방 썰어가지고 내가 하면 땡. 그럼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도움 필요하면 네, 그럼 저희는 뒤에서 얘기 좀 하고 있을게요. 뒤에서 얘기 좀. 좀 편하네요. 편안하죠. 도르코 나가시니까. 이거 공기가 바뀌었어. 이게 공기가. 순간순간 좀 겁이 좀 나던 순간들이 있었어. 그리고 주변에 도처에 무기들이 있어요. 아 무기들이 많아요. 언제든. 우리 도르코가 뾰족뾰족해. 다 뾰족뾰족하고 도르코가 쓸 수 있는. It's me and nine is still young for us. Sweet to your life. 이거는 이제 후면 삼겹. 이거 통삼겹이니까 이거를 좀 잘라서. 네. 이걸 잘라가지고 넣어야 돼. 그죠. 왜냐면 그냥 구우면은 이게 통이라서 잘 안 익으니까. 요것도 하나 넣으시죠. 요거. 네. 슬라이스 캐제. 이것도 독일 소세지인데 너무 얇게는 말고 그 정도? 뉴른베르. 종류가 엄청 많다. 네, 일부러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야 좀 푸짐하게 보이니까. 먹어볼까요? 맛있겠다. 어우. 요게 이제 네. 이게 지금 이거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네네. 지금 바로 좀 조리를 해야 돼. 아 조리가 들어가야 예, 되는 이게 거예요? 이제- 어묵이 들어가. 네. 특이하다. 어묵에 맛살에 오이에 참치에. 이게 약간 저 일본식 샐러드거든요. 일본식 예, 샐러드. 사실은 동생이 일본에 살거든요.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소세지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소세지가 먼저 땡기는데 지금. 이팔 행위는 저희 프로그램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육향이. 소세지. 간이 좀 괜찮아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럼 제가 덜어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맛있지? 그리고 오이랑 같이 먹어보세요. 식감도 너무 좋아. 맛있잖아. 집어넣습니다. 아, 안에 그러면 샐러드 빵 되는 거지. 샐러드 빵 되죠. 자 여기다가 봐. 전도 진짜 맛있어. 하나 다 끊어 넣어. 카바노치. 와, 자 이렇게 하면 돼. 아, 원래 근데 안 돼. 해서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갈피를 못 잡겠네요. 와. 돼지고기하고 새우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맛있다. 꼬독. 맛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에스포드처럼 내가 고추를 아, 넣어봐. 그거랑은 좀 다른 소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데 씹을 때 뽀독. 엄청 뽀득뽀득해요. 꼬들꼬들하. 응, 뽀독뽀독. 죄송한데 너무 소세지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니까 네. 같이 샐러드를 좀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니 샐러드도 샐러드고 족발도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 먹으면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이거 대박인데? 나이로 한번 족보 정리를 해볼게요. 두 분이 약간 약간 다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4인용 식당. 아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희준 씨가 7, 8 맞죠? 네, 7, 8, 네, 3월. 9칠학번. 7, 8, 네, 3월 9칠학번.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음. 저는 빠른과 이제 친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제 3월생이기도 하고 2월생이시면은 저랑 한 11개월 차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게 좀 민감하신 스타일이시면은 서로 지금처럼 시시하면서 뭐 조금 더 거리를 멀게 두면서 이렇게 아니 근데 만나는 것도 학교를 나쁘지 다니실 않다. 때도 네네. 같은 학번의 친구 중에도 7, 9년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저희 동네. 없었어요? 네. 그 동네 도대체 어느 동네길래? 정확하게 그게 다 집어넣나 봐요, 애들을. 영내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공부에서?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7, 9년생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저 때문에 사실 족보가 많이 맞아. 꼬여서 경림이 때문에 꼬였어.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왜요? 저는 사실 호적을 또 1년 늦게 올린 케이스예요. 아, 뭐 이렇게 사연들이 많으세요? 아니, 빠른들은 왜 이렇게 사연들이 많아? 무슨 전쟁통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엔 그랬잖아요. 7대는 거의 그랬잖아요. 야, 나는 72년생인데도 안 그러네. 좋은 동네 사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 근데 뭐 집안 사연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또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대요, 어릴 때. 그러니까 막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약했구나, 약했대요. 약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못 올리고 있다가 애가 이제 점점 건강해지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 호적에 올려야 올려야 되는 되는 시기를. 시기를. 그래서 아빠가 학교는 제때 보내야 되니까 동사무소 가서 약간 이 계산착오를 하셔갖고 언제든 79년 2월 30일 날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2월에 30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2월 말까지 해서 학교를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증에 혼자만 30일로 돼 있어요? 2월 30일? 야. 와, 유니크하다. 마야 달력으로는 있어. 마야 마야 달려. 달력. 그래서 아, 그래요? 학교는 제때 애들이랑 보내야겠다라고 3월 30일이다 헷갈렸다 그래갖고 제가 생일이 3월 30일이에요 호적상. 띠는 말띠면서 학교는 양띠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게 그런 된 상황이겠구나. 그런 케이스니까 제가 애매한 거예요. 78, 79, 빠른 80까지. 아니, 근데 제가 또 알기로는 강타 씨하고 또 친구로 지내시잖아요. 토니도 친구예요. 족보를 또. 원래 멤버들끼리는 이게 족보를 되게 정확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안 어색하거든요. 경림이 때문에 강타 씨랑은 친구가 돼버렸어. 그치. 근데 웃긴 거는 토니 씨랑 네.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그때는 7, 8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친구 하죠? 라고 또 토니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토니가 문제인데 지금 계속. 네. 걔는 토니가 항상 좀 어물쩍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왜냐면 그 친구가 실제로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막 그렇기도 친구하자. 하고 뭐. 빠르니 학번이 같으면 또 친구하고. 맞아. 이건 하여튼 그 나라의 법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잠깐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나 잠깐. 또 어디 어디 가세요? 가세요? 형님, 아니 저 옆집에 뭐 음식 좀 갖다 줘. 시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뭐 병현 씨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네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이 97학번이니까 7, 8. 97학번이야. 97학번이시죠? 근데 그 빠른끼리 편들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간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재수 안 하시고 그냥 97학번. 97이든 뭐 학번이든 우리 학교로 나오신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안 되는. 우리 학교 안 친구는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이제 빠른과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희준 씨는 일단 친구는 안 된다. 친구의 본인을 친구랑. 형이라 부르든지 아니면 씨로 해라.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그러면은 씨, 아저씨, 친구. 그러면 이거 중에 뭐 오케이. 골라서. 그럼 형씨. 형씨. 형 씨는 진짜 동네.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형 씨. 그냥 형씨. 형으로 할 거예요, 씨로 할 거예요. 이거 정하자. 정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너무 광범위하게 이게 그쵸. 족보가 이거 지금 구단 꼬여- 정하는 것보다 힘들지. 힘들지 이거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면 녹화 끝날 때까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좀 헤어질 때 불러주세요. 아. 뭐 C로 할지. 예. 어머 이거 뭐야? 선배님 안 계시는 동안에 그 서열이 정리가 돼서 형 씨로 하기로 했는데 형 씨? 형 씨는 뭐? 좀 너무하죠. 나도 정했어. 어떻게요? 자네. 후계 레전드 김병현 씨는 아시아인 최초로 MLB 월드시리즈 2회 우승을 거머쥐고 지금도 2회 우승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안 깨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지. 아니 근데 하나 물어보자. 네네네.
그 우승 딱 결과가 났잖아. 네네. 그때 기분이 어때? 그걸 표현을 해봐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껴본 기분을 그렇지, 그렇지. 표현을 해봐. 야 그때는 그냥 솔직히 미쳐버릴 것 같아. 그때는 이제 홈런 그 맞을 해 이제 마이크 모건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잘하는 그 베테랑 투수였는데 우승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우승을 해서 반지를 받고 자기는 은퇴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헤이 BK 너 때문에 이제 우승 반지 받고 나는 이제 그만둘 거야. 나 이제 은퇴해서 나는 이제 세차장 할 거야 막 그랬었거든. 그랬는데 갑자기 홈런 딱 맞고 그 좋아했던 마이크 모건이 딱 생각나면서 갑자기 그럼 과자도 홈런볼은 잘 안 드시겠네요. 재밌어. 재밌어. 아니 근데 아직 뭐 서열 정리 안 했는데 아니, 자꾸 말 놓으시는 게 저 이제 좀 그게 불편하네요. 형씨 아니 난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그분 세차장을 했어요 안 해요? 하셨죠? 마이크 모건 세차장을 해서 너무 잘 돼서 세차장을 몇 개를 운영. 분점 체인을 해. 체인을 해. 미국에서. 유타에서. 그러니까 사실 운동이라는 게 뭐, 모든 분야가 그럴 수 있지만 운동이 평생 할 수는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병현이 너는 야구를 할 때부터 아, 나 하면 요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결과 성적은 좋은데 내 자신한테 내 던지는 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야구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야구를 그만두면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약간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식당을 하고 있는 형이었고 그 형을 만나서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권유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거 해서 그냥 야구 그만두고 그냥 식당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차린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장난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아니면 이제 진심으로 하는 거 같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햄 소세지 그리고 이제 육가공 쪽으로는 한번 정통적으로 한번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그래, 사업을 싶어서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맞아. 그래서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그래, 1등을 한 거. 금상, 독일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와서 이제 지금 이런 메뉴가 나왔죠. 그거 어마어마한 그 영예로운 상이니까 맞아. 그래도 뭐가 더 힘듭니까? 야구와 요식업.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전생에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는 업이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힘들다. 그만큼 힘들다. 예. 그러면 쟤는 맥도날드가 제일 많이 졌겠네. 그렇지 힘들지. 그럼 전 세계 매장이 몇 개야? 맥도날드는 형님 거기는 그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지. 기업이잖아요. 그럼 대기업하고 저희 소상공인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야구보다는 자영업이 더 힘들다. 야, 진짜. MLB 월드 시리즈 2회 우승을 한 네. 김병헌이 더 인정하는. BK가 어. 요식업이 더 힘들다. 야구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더라도 항상 저는 10년은 해보자라는 주의가 있어요. 10년 정도는 해보면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가 되려면은. 근데 이제 지금 햄버거는 5년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다시 저는 개인적인 포부는 다시 10년 뒤에는 잘 이걸 만들어 놓고 야구 쪽으로 가고 싶어요. 야구 쪽으로 간다는 건 이제 뭐 감독 뭐 감독은 누가 안 시켜줄 것 같고. 왜요? 아니, 감독해도 될 것 아니 근데 같아요. 감독보다는 저는 그냥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제2의 메이저리거를 뭔가 좀 만들어줄 수 후배 있는 양성.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싶고 이 지금 하는 햄버거 뭐 햄 소세지는 정말 좀 잘 만들어서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진심으로 했네라는 좀 저것도 잘했네 약간 그런 거를 남기고 싶죠 그런 선예. 좀, 맞아요. 맞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진짜. 다 너무 멋지다. 애초에 그런 걸 저는 데뷔 이후에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연기 잘했다고 막 난리가 막 어디 인터뷰 막 쉐도하고 막 근데 돌아서면 나는 집에 오면 닭 배달을 가야 돼. 왜 혼자 닭 배달이요? 치킨집 하셨어요? 치킨 배달 그 공사 현장에 그 두고 가면서 혼자 오토바이 타면서 혼자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야. 내 자신과의 괴리, 내 본인과 현실과. 현실과 이게 뭐가 나을까?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은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 먹고 사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난가? 유명세와 금전적 수입이 정비례하지는 않거든. 그치. 근데 그 뒷면에는 또 치킨 배달하고 그치. 이런 것도 그것도- 처음 들어. 그걸 몰랐네. 내 고민의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연기 고민이었지. 나는 98개가 나는 내 삶의 고민이야. 아니, 이런 말하면 선배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저 새끼 정말 건방지 소리 한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연기보다 더 어려운 게 인생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생존하고 살아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기 생활을 어렵게 지내오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아까 그런 혼자만의 고독감, 혼자 되었을 때 그런 공허함. 존재 공허함 이런 것들이 조금 색깔이 조금 들 수 있을 수는 있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내 혼자 남겨졌을 때에 나와 오롯이 진솔하고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연기나 뭐 무대나 뭐 운동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게 또 수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되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우리 똥개 이렇게 친구 그래갖고 친구. 되게 인지도 높고 아유, 또 친구 때는 출연료도 가져가고 금방 늦더라고. 그때만 해도 오디션은 내가 보고 내가 할게 했는데 뭐 이거 출연료 매니저가. 중간에서. 중간에 아이고야. 벼룩에 간을 빼먹고 막 그래도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 그런데다가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안 좋아지시면서 이게 모든 게 내가 다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부산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사이더스 HQ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맞아요, 처음에. 배우가 한 70명 있었는데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나 혼자였어요. 내가 계약을 못 가니까 행당동에 우리 매니저 보내가지고 야 안에 그 세면대라도 하나 있는 대로 계약해. 세수는 화장실에 차면 못 쓰겠더라고. 그때 해바라기 찍기 좀 그 무렵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고시원에 있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잘 데도 없었거든. 공간이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가면 상태가 좀 그나마 괜찮으신 노숙자분들, 뭐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되는 그렇죠. 약간 관리해주는 시설 그런 데도 있었어 내가. 그때도 연기를 하실 때예요? 할 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출연료 가져가면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고. 돈을 구경을 못 하는 거지. 구경을 못 해. 네. 스치면 간다니까. 스치면 가요 돈이 그냥. 해바라기 무대 인사 끝나고 나니까 딱 집에 오는데 몸이 안 좋은 거야. 아 이거 안 좋은데. 엄마한테 전화. 엄마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래. 그때서 또 안 좋아진 거야. 내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도 병원비도 없다. 어떻게 내 아플 때만 병원비가 없니? 아 집에 돈 100만 원도 없어? 어떻게 집에? 그리고 뭐 안 되니까 어디 저 김해에다가 김해 무슨 뭐 시설 같은 데가 있어. 참 내가 말하기도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게 2007년? 2007년인가? 한참 잘 되시고 그러니까 나섰는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말을 못하고. 못 하셨구나. 남들은 다 아는 뭐 배우는데다가 출연료도 많이 받지. 없어. 그런데 또 어떻게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또 괜찮아졌어. 그까지는 괜찮은데 누가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 김정태 씨, 3번째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큰일 날 수 있다. 근데 내가 3번째 아파을 했잖아. 큰 수술하셨죠? 그때는 좀 마음이 경건해진다 할까? 겁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나도 뭐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수술이 안 된대. 왜요? 이 간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이 안 된대. 그래. 내 인생이 다 지나가더라고. 한 달 있는데, 혼자 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주마등같이 되니까 그치? 이렇게.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죽을 법에 3번 넘기고, 복수가 이만큼 쳤잖아.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아침마다 곡을 하는 거야. 내가 죽을 줄 알고. 근데 그때서부터 옆으로 자는 버릇이 생겼다니까. 병만 보고서.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아니 병하고 스트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있죠. 그거 내가 물어봤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독사가 붙는 독만큼 몸에서 독이 나왔대. 아 이게 그래서 장기에서 간에서 독성을 해독하잖아. 네. 그래서 간이 나보고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고. 뭐가 그렇게 선배님이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게 만든 주 원인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을 이제 좀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고 그게 좀 뭐 가족 지키려고 열심히 한 거지.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감에서 그치 뭐 온 근데 뭐 나 정도 되면 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 생각에는 다시 돌아가서 배우 생활 하라면 못- 아유 정말 진짜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이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나는 너무 많이 겪은 것 같아. 좋은 남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은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고 좀 엉성한 남편이기도 한데 되게 그래도- 재밌게 알콩달콩 살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아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거의 나이 차이가 많이 줄었는데 나이 차이가 줄 수도 나이를 있어요? 줄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많이 죽어요. 줄죠? 그러니까 만만해지는 거죠, 제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분은 체감이 이분은 정신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성숙하시는 거고 저는 그대로니까 머물고. 이제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두 살? 빠른 7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형 씨인가 그럼? 꿈에 나와. 자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신혼 초에는 막 야, 선배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막 이런 농담이 그때는 먹혔어요. 그리고 진짜 후배니까 네, 완전 완전 후배니까. 진짜 후회죠. 왜냐면 점핑, 할 때 이미 저희는 대상 5번 받고 막 야. 할 거 다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눈도 못 마주칠 텐데. 이 정도면은. 점프도 막 이렇게 근사하게 제 앞에서 막 이게 얼굴 돌리고 점프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 차이 나니까요. 저희가 쏘는 게 차이가. 한번 점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건데 눈을 못 맞췄대잖아. 입을 맞췄대잖아. 그럼 입을 냈지.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정적인이라는 타이틀은 그래도 그럼. 조금 앞에 붙을 수 있지 않나. 아내분도 소연 씨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어떤 아빠인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네. 아빠한테 되게 고마움 클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 2년마다 한 번씩 물어보고 있거든요. 2년만에. 혹시 안케이트를 해요? 혹시 내가 이제 아내가 뭐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보여요. 모든 살림을 다 제가 서치해서 구매하고 이런 거를 신혼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뭘 구매한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는. 뭘 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밥솥이 밥이 계속 설이 있는데 밥솥을 바꿔야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딱딱하면 그새로 먹어요. 그러니까 묻어내요, 좀 와이프가. 성향이 다르네. 성향이 달라요, 완전 성향이 달라요. 다르네. 근데 레시피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다퉈요. 아 음식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상의를 하면서 이제 함께 이제 더 좋은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이랑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미역을 왜 안 불렸을까라는 이제 미역은 다시마로 먹나 그럼?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었는데 아삭 소리가 나는 거는 왜일까라는 궁금증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퓨전이네, 퓨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볶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와이프분은 좀 승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논의, 뭐 그게 재미라고 할 수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심각하게 싸우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둘의 대화는 본인은 맛있게 먹나요? 본인은 안 먹어요. 본인은 샐러드 먹고 샐러드 먹고 약과 먹고 약과 몸에 좋은 약과. 그리고 뭐 베이글인가 뭐 빵인데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우리만 먹으니 이건 우리만 계속 겪는 거예요, 이게. 그 레시피를.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조금 약간 오늘 왜 이렇게 밥을 잘 안 먹지 이러면은 이제 주말에는 제가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탕수육 만들어주고 그러면 막 애들이 3일 굶은 애들처럼 막 그리고 그 3살 말이 좀 느리거든요 제 둘째가 근데 정확하게 말해요 아빠 최고 짜장면을 손으로 먹는다니까 손으로 그런 거 보면은 막 뿌듯하고 나는 그런 걸 보여주면은 와이프가 조금 그래도 마음이 흔들려서 레시피를 고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엔 또 마늘 미역국이에요 저희가 그럼 또 해 먹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9년째 먹고 있어요.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